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역전이 벌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일본 카메라 업계에서 30년간 일해온 제가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017년 9월 도쿄 신주쿠구 니콘 본사 14층 회의실. 저는 그때 일본 최대 카메라 업계 전문지 카메라 매거진의 수석 기자였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니콘 경영진과의 정기 간담회가 있었죠.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방금 출시된 니콘 D850이 놓여 있었고 모든 참석자들의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올해 DSLR 시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캐논을 앞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케팅 부장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2017년 상반기 기준 니콘의 글로벌 DSLR 점유율은 36.8%로 전년 대비 2% 상승한 상태였죠. 캐논의 42.1%와 격차를 좁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많이 향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 계획은 있나요? 한 참석자가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니콘 임원진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요? 개발 담당 임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진정한 사진 작품을 만들려면 여전히 DSLR이 필요합니다. 특히 삼성 같은 가전회사가 만드는 카메라로는 우리의 광학 기술을 따라올 수 없어요. 저 역시 그때는 그들의 자신감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콘은 1917년 창립 이래 100년 동안 광학 분야의 세계 최고 기업이었으니까요. 캐논과 함께 전 세계 DSLR 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었고 삼성은 컴팩트 카메라나 몇 개 만드는 수준이었습니다. 그해 니콘의 연간 매출은 3조 2천억 원에 달했고 이미징 사업부만으로도 2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의 67%가 DSLR과 관련 렌즈에서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2017년 말부터 조금씩 이상한 신호들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요도바시 카메라 매장에서 DSLR 판매량이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시장이 일시적 변화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8년 초 제가 취재차 방문한 사진 동호회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회원이 아이폰 X로 찍은 야경 사진을 보여주는데 선명도와 색감이 기존 DSLR 사진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무거운 DSLR 대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특히 갤럭시 S9의 듀얼 픽셀 기술이 꽤 인상적이던데 한 중견 사진작가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3월 제가 20년간 취재해온 카메라 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18년 전 세계 DSLR 출하량이 1060만 대로 집계된 것입니다. 2012년 2010만 대에서 47%나 급감한 수치였죠. 저는 급히 니콘 본사에 확인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수치가 정확한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일 것입니다. 담당자의 답변은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해 4월 도쿄 CP 카메라 박람회에서 제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전자 부스에 몰린 인파가 니콘 부스보다 더 많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갤럭시 S10의 트리플 카메라를 신기해하며 계속 만져보고 있었죠. 특히 갤럭시 S10의 울트라 와이드 렌즈로 찍은 풍경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23도 화각으로 담아낸 웅장한 후지산의 모습이 니콘 D850에 14-24mm 렌즈를 장착해서 찍은 것과 거의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니콘 D850 바디만 350만 원, 여기에 고급 렌즈까지 더하면 최소 800만 원은 들어가야 했습니다. 반면 갤럭시 S10은 130만 원의 전화, 인터넷, 카메라가 모두 들어있었죠. 그해 여름, 저는 개인적으로 갤럭시 S10을 구입해서 한 달간 니콘 D850과 비교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야간 촬영에서 갤럭시 S10의 나이트 모드는 ISO 6400 수준에서도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니콘 D850도 우수한 고감도 성능을 자랑하지만 스마트폰에서 이 정도 품질이 나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죠. 더욱 놀라운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갤럭시는 촬영 즉시 자동으로 색감 보정과 화이트 밸런스가 완벽하게 맞춰졌고 AI가 장면을 인식해서 최적의 설정을 자동으로 해줬습니다. 반면 니콘은 수동으로 모든 걸 조정해야 했죠. 2020년 초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삼성이 갤럭시 S20 울트라에 1억 800만 화소 카메라를 탑재한다는 뉴스였습니다. 1억 화소라니 니콘의 최고급 중형 카메라 D850도 4570만 화소인데 말입니다. 저는 즉시 삼성전자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정말 1억 화소가 가능한가요? 네, 저희 ISOCELL 기술로 픽셀 간 간섭을 30% 줄이고 수광 면적을 30% 늘렸습니다. 해상도뿐만 아니라 실제 화질도 크게 향상됐어요. 그해 3월 갤럭시 S20 울트라가 출시됐고 저는 출시 당일 구입해서 테스트해봤습니다. 1억 800만 화소로 찍은 사진을 컴퓨터에서 확대해보는데 디테일의 선명함이 경이로웠습니다. 건물의 작은 벽돌 하나하나, 나무잎의 세밀한 질감까지 모두 살아있었죠. 더 놀라운 건 100배 줌 기능이었습니다. 디지털 줌이지만 AI 기술로 보정해서 50배까지는 실용적인 수준의 화질이 나왔습니다. 니콘의 600mm 망원 렌즈가 700만 원인데 스마트폰 하나로 이런 촬영이 가능하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2020년 말 전 세계 카메라 시장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DSLR과 미러리스를 합쳐도 800만 대, 2012년 대비 60% 급감이었습니다. 반면 스마트폰은 12억 대가 팔렸고 이 중 프리미엄 모델의 대부분이 고급 카메라 기능을 탑재하고 있었죠. 그 즈음 니콘의 무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20년 이미징 사업부 매출이 전년 대비 35% 급감한 것입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마트폰 카메라 때문이었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진짜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1년 봄, 저는 카메라 업계 전문 기자로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았습니다. 삼성전자에서 보내온 초청장을 받고 수원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이미지 센서팀 박진욱 상무가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기술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초청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로 들어가자 거대한 클린룸이 펼쳐졌습니다. 흰색 방진복을 입은 연구원들이 현미경처럼 정밀한 장비들 앞에서 작업하고 있었죠. 여기서 ISOCELL 센서가 만들어집니다. 현재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 25%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25%라는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만 해도 16%였는데 단 2년 만에 9%포인트나 상승한 것입니다. 1위 소니가 43%이니 거의 절반 수준까지 따라잡은 셈이었죠. 박 상무가 손에 든 작은 칩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갤럭시 S21 울트라에 들어가는 ISOCELL HM3 센서입니다. 1억 800만 화소에 0.8 마이크로미터 픽셀 크기를 구현했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그냥 작은 검은 칩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정교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니콘이나 캐논의 풀프레임 센서보다 물리적으로는 작지만 픽셀 비닝 기술로 실제 성능은 오히려 더 우수할 수 있습니다. 박 상무의 설명에 저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스마트폰 센서가 DSLR보다 더 좋다고요? 그때 연구원이 실제 비교 테스트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와 니콘 D850으로 동일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들이었죠. 주간 촬영에서는 거의 구분이 안 갔고 야간 촬영에서는 오히려 갤럭시가 더 밝고 선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ISOCELL 기술의 핵심은 픽셀 간 격리벽입니다. 기존 센서는 인접한 픽셀 간 빛 간섭이 심했는데 저희는 물리적 격리막을 만들어 30% 이상 간섭을 줄였어요. 더 놀라운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듀오 픽셀 프로 기술로 모든 픽셀에서 위상차 검출이 가능합니다. 니콘 D850은 전체 픽셀의 5%만 위상차 검출에 사용하는데 저희는 100%예요. 그래서 오토포커스 속도가 훨씬 빠르죠.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더군요. 갤럭시 S21 울트라의 AF 속도는 0.2초, 니콘 D850은 0.35초였습니다. 거의 2배 차이가 났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본의 카메라 회사들도 이제는 저희 센서를 쓰고 싶어 해요. 실제로 몇몇 업체와 협의 중입니다. 박상무의 말에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갤럭시 S21 울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구소 옥상에서 서울 시내를 촬영해 봤는데 100배 줌으로 25km 떨어진 남산타워의 세부 디테일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이거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가요? 제가 연신 감탄하자 박상무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희 목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문 사진작가의 모든 장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소수만 높이는 게 아니라 실제 화질과 편의성에서도 DSLR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날 밤 호텔에서 삼성이 보내준 자료를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2021년 기준 전 세계 이미지 센서 시장 규모는 240억 달러인데 이 중 80%가 스마트폰용이었습니다. 반면 DSLR용은 5%에 불과했죠. 더욱 놀라운 건 성장률이었습니다. 스마트폰용 센서는 연평균 12% 성장하는 반면 DSLR용은 매년 8%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때 제가 30년간 취재해온 카메라 업계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맞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니콘, 캐논 같은 전통 강자들이 여전히 DSLR에 매달려 있는 사이 삼성은 완전히 새로운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3년 2월 제가 카메라 기자로서 마지막으로 체험한 혁신적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삼성 갤럭시 S23 울트라가 출시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는 소식에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행사에 참석한 저는 실물을 직접 만져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손에 쥔 갤럭시 S23 울트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스마트폰이었지만 카메라 앱을 실행하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삼성전자 카메라 기획팀 김현수 부장이 직접 시연을 해보였습니다. 2억 화소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로 니콘 D850보다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은 피사체를 갤럭시 S23 울트라와 니콘 D850으로 촬영한 비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확대해서 보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로 찍은 사진이 디테일 면에서 오히려 더 선명했던 것입니다. 건물의 미세한 질감, 나무숲의 인매까지 모든 게 또렷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 부장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습니다. 저희 ISOCL의 HP 센서는 DVTG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하나의 픽셀에 2개의 수직 전송 게이트를 넣어서 전자 전송 효율을 극대화했어요. 기술적인 설명은 복잡했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신호대 잡음비를 측정해보니 갤럭시 S23 울트라가 31.2D, 니콘 D850이 29.8D였습니다. 숫자상으로도 갤럭시가 더 우수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서 갤럭시 S23 울트라를 들고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며 촬영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신주쿠의 야경을 찍어봤는데 나이트 모드에서 나온 결과물이 충격적이었습니다. ISO 6400 상황에서도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네온 사인의 화려한 색감이 과포화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됐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20년간 사용해온 니콘 디오보다도 더 좋은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편의성이었습니다. DSLR로 야경을 찍으려면 삼각대 설치, 셔터 속도 조절, ISO 세팅 등 최소 5분은 걸렸는데 갤럭시는 그냥 셔터만 누르면 AI가 알아서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습니다. 100배 줍 성능도 테스트해봤습니다. 도쿄타워에서 30km 떨어진 후지산을 촬영해봤는데 산의 능선과 적설 상태까지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니콘의 600mm 망원 렌즈로도 이 정도 화각은 불가능한 수준이었죠. 인물 촬영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갤럭시의 인물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서 배경 블러 처리가 완벽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정확하게 분리해서 아웃포커싱을 적용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컴퓨터 처리가 아니라 센서에서 바로 나온 결과인가요? 제가 김 부장에게 다시 확인하자 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네. 저희 듀오 픽셀 프로 기술로 모든 픽셀에서 깊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진짜 광학적 복회예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정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로 하루 종일 찍은 사진 중 버릴 게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 니콘으로 찍으면 10장 중 2~3장 정도만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쿄의 한 유명 사진관을 찾아갔습니다. 40년 경력의 사진작가 스즈키 선생님께 갤럭시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정말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가요? 스키 선생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색감, 디테일, 구도 모든 면에서 전문 카메라 수준이네요. 특히 야경 사진은 제가 최고급 DSLR로 찍은 것보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사진 그 자체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무겁고 복잡한 장비 대신 주머니 속 스마트폰 하나로 누구나 전문 작가 수준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해 3월 DxOMark에서 발표한 결과가 이를 입증했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가 144점으로 전체 10위에 올랐고, 특히 줌 성능에서는 141점으로 거의 모든 전문 카메라를 앞섰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미국 The Verge의 평가였습니다. 줌과 색보정 기술은 지금까지 본 스마트폰 중 최고다. 삼성은 이제 DSLR 대체제로서도 설득력 있다는 극찬이었죠. 그때 저는 마침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일본이 100년간 지켜온 카메라의 성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2024년 11월 도쿄에서 열린 일본국제사진기술학회에서 저는 30년 기자 생활의 마지막 발표를 했습니다. 주제는 스마트폰 카메라 혁명과 전통 카메라 산업의 미래였습니다. 강연장에는 니콘, 캐논, 후지필름의 임원들과 전 세계 카메라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2012년 전 세계 DSLR 출하량 2010만 대, 2023년 740만 대, 63% 급감입니다. 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죠. 일본이 자랑하던 카메라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점유율은 16%에서 25%로 상승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7년간 제가 경험한 모든 순간들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2017년 니콘 회의실에서의 안일함, 2019년 갤럭시 S10의 충격, 2021년 삼성 연구소 방문에서의 경악, 그리고 2023년 갤럭시 S23 울트라의 완벽함까지. 저는 처음에 삼성을 무시했습니다. 가전회사가 무슨 카메라를 만들겠느냐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그 새로운 접근이 무엇인가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경험을 만들었습니다. 니콘 D850은 분명 훌륭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촬영하려면 설정을 배워야 하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녀야 하며 사진을 현상에서 보정 작업까지 해야 합니다. 반면 갤럭시는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서 셔터만 누르면 완벽한 사진이 바로 나옵니다. 더 중요한 차이점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를 위한 카메라를 만들었지만 삼성은 모든 사람을 전문가로 만드는 카메라를 만들었습니다. AI가 최적의 설정을 찾아주고 자동으로 노이즈를 제거하며 완벽한 색감을 만들어줍니다. 2024년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에 찍히는 사진은 45억 장인데 이 중 95%가 스마트폰으로 촬영됩니다. DSLR로 찍힌 사진은 1%도 안 되죠. 더 놀라운 건 품질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갤럭시 사진들을 보면 전문 사진작가 작품과 구분이 안 갑니다. 이제 장비가 아니라 감성과 순간이 사진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때 제가 준비한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습니다. 갤럭시 S24 울트라로 제가 찍은 후지산 사진이었죠. 새벽 5시, 구름 사이로 솟아오르는 일출과 함께 장엄하게 서 있는 후지산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퇴직하기 전 마지막으로 찍은 작품입니다. 30년간 니콘 카메라로 수만 장의 후지산을 찍었지만 이만큼 완벽한 사진은 처음입니다. 회장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색감의 자연스러움, 디테일의 선명함, 구름의 부드러운 질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어떤 설정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갤럭시를 하늘을 향해 들고 셔터를 눌렀을 뿐입니다. AI가 모든 걸 완벽하게 처리해줬거든요. 니콘의 한 임원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삼성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펙을 높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걸 그들이 증명했어요. 강연을 마치며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손녀가 갤럭시로 찍어준 제 사진을 봤습니다. 70살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30년 전 젊은 기자 시절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은 나이와 경험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름다운 순간을 담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한국이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었습니다. 카메라는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추억을 담는 마법의 상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마법을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삼성의 갤럭시입니다. 강연장에서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3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뿌듯한 순간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기자의 사명이니까요. 이제 제가 가진 최고의 카메라는 제 손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국에서 왔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